부동산 정책이 24번이나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만이 많지. 자꾸 잘못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정책 나올 때마다 더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돼서 정말 많이 잘못된 거죠. 별로 집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크고요. 24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역대 최고 아파트 값을 기록한 정부는 또다시 뒤늦은 규제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치솟는 집값 들여다봤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야 김포시와 부산 수영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부산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우리 동네 집값이 폭등하면서 월이동절한 시민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또다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는 정책을 내놨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산 수영구 아파트 값은 자고 나면 올라 1.34%로 2배가 됐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미쳤다 해요. 이렇다 저렇다고 떠들어대니까 아이고 나도 이래서 급해서 집을 하나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 이제 주거도 전세가 전부 다 월세로 많이 전향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제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두렵죠.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인데 우리 나이는 뭐 수입이 없잖아요. 너무 심합니다. 솔직하게 박근혜 정부 때는 이래 안 힘들었어요, 서민들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해운대, 수영, 동래구의 아파트값.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수영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한 4억 8천 5억 선이었죠. 1년 만에? 지금은 지금 12억. 12억? 예, 이상한 게 왜 여기 안 먹지 싶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올라도 손은 안 돼. 한번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웃기네.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이렇게 폭등 없었죠. 지금 한 30년 넘게 하시면서 이렇게 폭등한 적이 없죠. 이렇게 지금 1년 사이에 많지는 없었죠. 가족 개구를 좀 다시 또 묶었잖아요. 예, 이제 이게 좀 집값을 잡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그래가 주춤할 수는 있죠.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늘 높이 치솟은 아파트 매매값과 함께 전세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원래 처음만 해도 2억 5천이었죠, 전세가가 25평이. 3억에서 3억 5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년도 안 됐는데 2억 5천이 3억 5천 한 네, 이럴까요? 올랐죠. 2억 3천만 하던 거, 한 3천만 하던 게 갑자기 3억이 넘었고 심지어 집값이 원래 3억 1천인데 전세를 3억 3천이 냈더라고요. 제 주변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다 지금 손났거든요. 집을 못 구하니까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이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솟는 집값 부담으로 결혼 포기를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는 상황. 집값 상승의 원인은 뭘까요? 상승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60%가 올랐으니까 가파르게 폭등을 한 겁니다. 2달에 한 번 꼴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뛴 거고 최근에는 청년들까지 돈을 빌려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사재기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60% 가까이 오른 아파트 값을 10% 정도 올랐다, 14% 올랐다고 거짓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돼서 이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신뢰하지 않는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정부. 부산은 5개의 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대출을 받아서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통상적으로 내야 할 것보다 최고 30%까지 더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자금 조달 그런 계획서를 같이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투명하게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 30평 아파트를 3억 또는 3억 이하로 얼마든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 건물만 분양을 할 경우에는
30평 아파트를 2억 이하로도 분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분양 가격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건축비 원가는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고시한 금액을 보면 지난 3월보다 한 2.19% 상승한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647만 5천 원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민간주택에서는 시공사 브랜드에 따라서 높은 공사비가 책정되고 또 위치, 지역에 따라서 이제 턱없이 높은 분양가가 나오는 게 그 현실입니다. 혹시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로 이제 정부가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이제 많이 공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으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책이 엄청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바뀌고 좀 꾸준하게 간다고 하면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계획 세웠다가 또 부질 없어지고 세웠다가 부질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없이 사는 게 편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저희가 뭐 일자리 때문에 분명 도시 쪽에는 살아야 하지만 그런 집값 생각하면 이제 다 이렇게 시위로 떠나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만 해도 이제 뭐 많이 싸봐야 3, 4억 정도인데 그때 가면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못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지옥이죠. 우리도 젊었을 때 집 살라고 그냥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거보다 몇십 배 더 고생을 해야 되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아예 집 사는 거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이 늘지 않겠어요? 법으로 이걸 강제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난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인 집.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합니다.